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시연입니다. 추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경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행 8년 차인 용인 경전철이 아직도 용인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우려가 되면서 땅 짓고 헤엄치기 꿀 민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1을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0명 임직원이 근무하는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8년간 이자 수익만 777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잘못된 불공평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참 어찌 보면 감내하기 힘든 것인데요. 일단 23년도까지 그 계약이 유효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준수하면서 23년 이후에 저런 부분을 불평등한 것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표 5를 좀 봐주십시오, 시장님. 표 5를 보면 현재 용인 경전철에 대한 사업 구조가 이렇게 이제는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용인 경전철은 뭐 김해라든지 의정부 경전철이랑 좀 특수한 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데요.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제 이게 2013년도에 시시협약을 저희가 이제는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 다시 맺게 됐을 때 맺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시시협약 맺을 민투 사업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점을 그러니까 2013년 현재는 이제 저희가 2013년도에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랑요 이렇게 민간 투자 시시 협약을 맺어서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용인 경전철 역사가 그 전서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2004년도쯤에 저희가 시시 협약을 한번 맺었어요. 근데 그때 시시 협약 민간 투자 사업 시시 협약 맺은 거라 현재 적용하는 2013년도 7월 달에 맺은 거랑은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 다른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율을 조금 낮춘 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SPC를 운용해서 뭐 운영한다든지 운영의 방법을 우리가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2004년도에 시시협약 맺을 때는 우리 일반적인 민투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도 이제 운영할 시점에 새롭게 맺은 시시협약은 저희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중대에서 저희 용인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경량전철 주식회사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 투입한 돈을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시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시장님 임기 하시기 전에 이미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완전 저희들이 민간 투자 사업을 사실은 다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갚다 보니까 용인시가 재정에 돈이 부족해서 국제중재에 패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요즘에 뭐 관리운영권 가치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져서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2,860억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인시가. 그랬는데 이미 저희들은 그 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최대한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 용인시가 오랫동안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라면 3차 금융기관입니다. 1, 2차가 아니라요. 거기서 2,860억 원을 고금리에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기술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임직원 10명이 금리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2004년도 시시협약과 2013년도 시시협약으로 운영되는 용인 경량전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오분 발언 하는 이유, 오늘 저 시정질의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의 본질은 2,150억, 이제는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고금리로 이제 저희가 계속 갚아 나갔지만 남아있는 게 2,150억 원이 농협의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 그 재무제표를 다 보면요. 농협에서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원금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민투사업이랑은 종류가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은 용인시가 다 되고 경전철도 우리 이번에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용인시 자산이고 우리가 무상임대 해주고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라든지 용인시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알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회계 검토를 한다든지 재정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바로는 담당 부서도 자꾸 바뀌다 보고 일이 많아요. 지금 예전에는 과가 경전철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경강선,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에 6년 상환 금지 기간 불평등 기간이 다행히도 끝납니다. 내년에 12월에 끝나고요. 또 우리가 그 민간 관리 운영사와의 관리 운영 위탁 기간도 2023년 후년 7월이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인시와 용인 시민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기회는 이게 민간 계약 때 맘대로 생기는 게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시장님이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지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는 2,150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를 저희가 차안선을 변경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 계실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모펀드라는 그 요즘 경량전철 주식의 그 족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다 법률 검토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보신 우리 철도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또 예전에 본바디에서 네오트랜스로 내려오는 다단계 사업을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못하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관련 법 같은 게 아직 저희 받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편법으로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폐소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무리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회가 온 내년에 2023년 7월 안에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용인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검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유리하고 불리한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30년간 못한 겁니다. 근데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 저도 임기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2027년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용인시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은 향후에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내지 않으면 향후에 저희가 저도 선출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용인 시민 보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담당 부서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의 핵심은 2,150억 원을 빨리 사모펀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시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걸로 해서 20년, 30년 용인 시민한테 더 나은 혜택을 좀 줄 수 있고 이렇게 불평등 협약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민자사업, 민투사업 운임 수입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200원 별도 요금을 또 냅니다. 그래서 200원 별도 요금을 낸다는 거는 용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전철 타는데 요금도 내주고 민투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 세금 내서 세금으로 또 1년에 460억이고 2027년 5년 후면은 1,000억대를 관리운영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줄여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용인시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재정 형편이 순세계 잉여금이 유사시보다 좋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입이 줄어들었을 땐 이걸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그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1 금융권도 못 빌리고 2 금융권도 못 빌리고 사채업주한테 돈 빌려갖고 돈도 못 벌고 뭐 힘들 때는 계속 뭐 평생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용인시가 그렇게 끌려다니게는 안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도 왔고 또 재정 형편도 돼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방향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22년도와 23년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전철의 암덩어리를 완전히 드러내거나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악성 이자율이 많은 것들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다단계 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지공 또는 SPC를 운영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도시공사의 용역을 시정용건의 용역을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참고를 해서 가장 실천 가능한 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좀 고견을 좀 많이 주시면 그걸 참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 갚으셔도 되고요. 1년에 한 400억, 500억 우리 네. 뭐 장기적인 재정 규모 해서요. 한 5년 정도 갚아 나가면 저희들이 저런 그 불평등한에서 우리가 안 될 수가 있고 이제 용인 시민이나 용인시가 주도권을 진짜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또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아마 시장님 혹시 나가 보셨어요? 나가보지는 않고 제가 이치는 지금 대략 알고 있고 애관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위치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치가 이렇지만 않았으면 보충 질문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오늘 지나시고 나면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게 도면으로 보는 거랑 도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요. 위치에 나가서 보는 거랑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특히 이 도로 311번 이 도로가요. 기흥터널을 저도 승용차 타고 잘 안 가는 데인데요. 좀 주말에도 두세 번 나가보면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네. 그 긴 터널을 쌩쌩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저렇게 진출입로를, 원래 맹지 땅이었었거든요. 1단계로. 근데 여기가 201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야금야금 매입을 하고요. 저희 용인시에는 2019년도에는 식물관리사만 출입하겠다고 도로조명 허가를 우리 터널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공직자분들이 쓰는 저기에 야금야금 숟가락 얹어서 저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작년에 20년도에 드디어 저 관광농원 개발 저렇게 하겠다고 캠핑장 26면, 25면을 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우리 집행부가 다 노력하는 수백억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여서 하는 기흥호수 이제 녹조 없애지고 물 맑아지고 철새 날아 들어오고 순환 산책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영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숟가락을 엄청나게 얹은 겁니다. 사실로 따지면은 저 사업자가 수백억 들어서 기흥호수 물 맑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영업을 저기서 하겠다 그러면 뭐 이해나 좀 갑니다. 근데 저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너무 기가 막힌 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는지 그때 안 내줬으면 저기 도로 관광농원 개발사 못 들어갔고요. 용인시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019년에 한번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작년에 농업정책과 저렇게 캠핑장 왔었더라도 대책회의 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했었으면 저렇게까지 인허가 안 내줬어도 되는 겁니다. 시장님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이거 시장님 정결 아니죠? 네, 아마 이거는 구청에서 정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 국장님 전에 정결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최초에 요구한 땅의 넓이를 좀 재척해 준 것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이 조금 부진했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이건 뭐 안전 확보한 건 무조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터널과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그 안전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아마 도로교통공단 기술지원에서 어느 몇 가지 조건을 보니까 한 5가지 조건을 붙여서 오케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이행 가능할 것인지 안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요, 최초에 경찰서에서도 이것 좀 문제 있다라고 했대요. 예, 근데 저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저거를 축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노력을 저도 한 건 아는데, 근데 저 위치를 한번, 그래서 제가 아까 가보셨냐고 이제 서울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보시면 저기는 교통사고가, 대형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농후한 자리입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치명적이라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본회의장에 속기록에 다 남고요. 그렇죠? 용인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인경찰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우려가 돼서 이렇게 또 시정 질문하는 겁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예방해 줬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용료를 한번 봤어요. 점용료가 완전 소액이에요. 소액의 점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광농원 개발 사업 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오고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이라도 저기는 대형 교통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또 동일 사업자입니다. 동일 사업자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구청에 저 도로 점용 허가 내줄 때 저렇게 하겠다고 내줬으면, 저렇게까지 우리 하려니까 내달라고 했었으면 내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을 기만한 것이거든요. 그 기만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내단다 그러면 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 안 내줬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 뭐 땅 이렇게 관리 있잖아요. 뭐 우리 말하면 약간 정원 뭐 이렇게 관리하듯이 그것만 해서 그럼 한 사람만 출입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농업정책까지 저렇게 했습니다. 네, 하여튼 네. 우리 관광농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처인이나 이런 데도 일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허가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불법한 일이 있거나 또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사고가 저기가 난다면 대형 교통사, 사망사고까지 이룰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라서요. 사실은 용인시 경찰서 다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관광농원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맨 처음 용도와 다르게 행정기관을 기만해서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추가로 2차, 3차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좀 대책회의를 하셔갖고 좀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 점용 허가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